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70년 전에는요, 우리나라 국민주택 규모가 59제곱미터였습니다. 그러면 공급 면적 기준으로 한 5, 6평 정도 되지요. 그런데 이제 70년대 이후에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요, 1972년도에 주택건설 촉진법이 마련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국민주택 개념이 도입됐는데, 국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도 하고 또 임대도 하고 분양하는 취지에서 전용 면적이 59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평수로 따지면 분양 평수 한 33평이나 34평 정도 되거든요. 원래는 전용 면적이 25.7평입니다. 그런데 분양 평수가 한 33평, 34평인데 우리나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국민주택에서 많이 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50년이 넘었습니다. 네. 자, 50년이 넘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서민 아파트 표준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85제곱미터는 중대형에 가까운 면적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뭐 국민주택이 이제 85제곱미터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아파트에 삽니다. 저 역시도 뭐 국민주택에 살고 있는데요. 그 당시는 이제 1인당 최소 주거 면적이 5평이었습니다. 그러면 가구 원수가 5명이라고 한다면 한 25평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5명이 산다고 한다면 33평도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40평, 50평 아파트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현재 우리나라는 대부분 그 주택 면적이 90%가 85제곱미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주택이죠. 일본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큰 평수라고 해요. 사실 우리나라 국민주택인데도요. 그런데 지금 국민주택인데도요, 서초구에 반포동이라고 있어요. 서초구 반포동에 레미안 원 베일리 아파트가 84.96제곱미터입니다. 국민주택이죠. 그런데 70억의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평당 얼마입니까? 2억이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평당. 자, 그리고 이 반포동의 레미안 원 베일리는 세비섬과 한강이 보이지요? 그리고 남산공원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프리미엄 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70억입니다. 70억. 70억. 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24일 날 해제가 됐는데 그 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됐을 때 다시 재지정됐지만 한 달 전에 해제됐을 때 막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24일 날 다시 재지정됐거든요. 송파 그 강남 서초가 또 용산 지역도 재지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송파구의 잠실동에 있는 잠실 엘스라게 있습니다. 잠실 엘스가 84제곱미터 국민주택이 28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거의 30억 가까이 거래가 된 거죠. 그리고 평당 그 85제곱미터 이하가 국민주택이 최고가 33억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즘 강남 상구는 수요 공급 원칙에 의해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이 정도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데 여러분 지금 지방에 가보면은요 같은 33평역인데도 3,500만원 노후된 아파트 4천만원 가는 아파트도 있어요. 지방에 전라북도 군산 같은 지역에. 그러면 여러분 군산 전라북도 군산에 만약에 200채 아파트를 갖고 있다. 200채 200채를 갖고 있어도 서울의 서초구에 한 채하고 가격이 비슷한 거 아닙니까? 한 채하고 200채 대 한 채. 그러면 여러분 뭘 원하겠습니까? 200채를 가지고 있으면
시가가 70억이라 하더라도 관리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예? 또 여러 가지 뭐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세금에 관련된 것도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지방에 있는 부자들이 강남에 있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겁니다. 너도 나도.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특히 뭐 청담동, 압구정동, 서초동, 대치동, 도곡동 이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국민들이 사는 그런 국민주택이 완전히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산과 교육의 불평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오세훈 시장이 정책을 잘못 수립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니까 그냥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계속 고공행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다시 재지정을 했는데 이렇게 오락가락 행정이 집값을 부추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씁쓸합니까? 그래서 정부는 늘 부동산 정책을 규제하고 완화하고 규제 완화. 그 규제 완화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세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 거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취득세를 받을 거 아닙니까? 취득세 낼 때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닙니다. 취득세는 서울시 예산에 들어갑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세이기 때문에. 취득세를 낼 때 또 농어촌 특별세도 냅니다. 그래야 농어촌 경쟁력을 강화할 거 아니에요. 취득세를 낼 때 지방교육세를 냅니다. 지방교육세를 내니까 지방교육세를 내야 지방자치단체 교육재정 자금이 마련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수가 부족하면 완화시켜가지고 세수를 확대하고 또 너무나 부동산이 과열되면 또 규제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부의 그런 조세 정책이라든가 또 부동산 정책을 잘 살펴보시고 취득을 하든 양도를 할 때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이득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